백진우 AI 교육연구소 오렌지3 전복 순살 무게 예측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오늘도 오렌지3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오렌지3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오고요. 새로 파일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오렌지3 파일 저장하는 거를 블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작업했던 것들 이렇게 클릭하면 최근에 제가 했던 작업들이 이렇게 쭉쭉쭉 뜹니다. 많이 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튜토리얼 있고요. 이런 것들 한번 클릭 한번 해볼까요? 네, 오렌지3 다운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뜹니다. 클릭 한번 해볼까요? 위젯을 통해서 오렌지3는 기계학습과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그 슬로베니아의 그 대학교에서 개발되었다고 했죠. 좋은 점은 무료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에 이 위젯을 통해서 클릭, 드래그 이런 걸 통해서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튜토리얼도 제공하고 있고 시각적으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분석하기 좋게 되어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오렌지3 프로그램입니다. 얘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예를 들고 있죠. 영어로 되어 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결하는 거 지난번에 설명했는데요. 점점점이 뜨면 연결할 수 있다. 이쪽은 이제 오른쪽으로 출력만 가능하고요. 파일 넣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래는 점점점점점이 있어서 입출력이 다 가능하다. 가까이서 보면 이제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거고요. 여기를 또 클릭해서 어떤 설정 같은 거를 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못하는데. 테이블 스캐터 플롯이니까 산점도겠죠. 산점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우리나라 대학에도 이런 거를 좀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 좋겠는데. 근데 좀 기다리면 엔트리 같은 것들이 그래도 스크래치 같은 거를 대신해서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해놨죠. 초중등 수준에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 오렌지3를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가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쪽이라면 이 오렌지3 프로그램이 이제 기계학습을 분석하는데요.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1950년대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나라가 전쟁하고 있을 때 그때 아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기계한테 어떤 코드를 이렇게 일일이 알려주지 않아도 기계 자체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 분야를 기계학습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기계학습을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보면요. 한글로 이제 기계학습이죠. 이런 것들이 뜹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기계학습 분야에는 여기 다 겁니다.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하면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 이게 우리 합집합하고 이 포함관계 이제 오래돼서 생각도 안 나는데 그 다음에 그 머신러닝 분야 안에 또 이제 딥러닝이 있는 거죠. 딥러닝. 그래서 이런 것들. 지도학습이 있고 비지도학습이 있다. 강학습이 있다.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문제와 답을 모두 알려주고 공부를 시킨다. 그래서 이제 예측 분류 쪽에 많이 쓰이고 비지도 언스퍼바이스드 러닝 하면은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 규칙, 문집 있는 거.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이제 보상을 줍니다. 상을 준다는 거죠. 상은 최대화 이렇게 해서 벌을 작게 하는 방향으로 행위를 강화하는 학습이다. 이 강화학습. 머신러닝에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많이들 요 사진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많이 요 사진을 많이 보여서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한다.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그 다음 이제 딥러닝이죠. 뉴런하면 인간의 그 신경망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인공신경망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엑셀로 인공신경망을 이제 구현해가지고 CNN, RNN 이런 거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걸로 순환신경망, 강학습, 머신러닝, 딥러닝 이거를 다 배웠는데 굉장히 인공지능 배울 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경영교대 허경 교수님의 수업을 제가 3개, 4개를 들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교재가 일본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쓴 벌써 한 5, 6년 전에 썼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교사인데 대한민국의 교수님이 인공지능을 가르치려고 교재를 살 마당이 없어서 일본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쓴 교재를 선택했다.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기계학습으로 치면 이런 말들이 쭉쭉 나옵니다. 이거 이제 네이버에서 기계학습 영상 넣은 건데 이거 한번 볼까요? 좋은 것 같은데 많이들. 머신러닝 기계학습. Hello AI Board.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신러닝에 대해 알아볼까요? 머신러닝 또는 기계학습이란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가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사람이 직접 컴퓨터에 대한 기술을 이해하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죠. 하지만 머신러닝의 경우는 컴퓨터가 직접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려진 기술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바로 이런 기술을 위해 머신러닝 기술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이나 상품을 투자하는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술을 잘 찾는데요. 이렇게 컴퓨터가 스스로 알맞은 기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머신러닝 학습 방법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정답을 알려주는 학습 시는 지워학. 두 번째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기술을 스스로 발견하는 비교 학습. 그리고 실제 학습의 과정을 강화하여 학습하는 강화학습까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점점 똑똑해지고 있네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더욱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 머신러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모르는 걸 쳐보면 잘 알려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쳐보면 기계학습이 머신러닝이잖아요. ML. 그래서 똑같이 비슷한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머신러닝 데이터를 입력하면 모델을 개발하고 훈련을 하고 테스트 및 분석을 하고 모델 적용한다. 이게 오렌지3에도 똑같아요. 데이터를 입력하고 모델을 선택해가지고 훈련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하고 여기 테스트 있죠. 그래서 분석해가지고 어떤 모델이 좋은 건지 그런 걸 선택하는 게 오렌지3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유를 누른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이제 unsupervised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것들이 여기 있고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다음에 이제 unsupervised 있죠. 여기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 아까 지도 학습은 문제와 답을 알려준다고 했고, unsupervised는 비지도 학습. 답을 알려주지 않고 아까 스스로 이제 개나 고양이의 뭐 그런 특징들을 잡아서 귀의 모양이나 눈, 뭐, 코, 입 이런 거를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요. 인공지능 아버지 하면 뭐 앨런 튜링을 얘기하는데, 이제 앨런 튜링은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뭐 하루 얘기네요. 이미테이션 게임 이런 거 이제 영화 많이 소개하는데 굉장히 불행하게 살다 가신 분입니다. 수학자고요. 영국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영국의 수학자. 그다음에 암호 학자라고 하네요. 어렸을 때부터 암호로 이제 영화를 보면 친구랑 이제 암호로서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데, 이분이 친구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남자였던 친구.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고요. 이게 그 이름이 뭐죠? 애니그마. 애니그마는 독일의 기계고, 이 애니그마를 풀어내기 위한 그 옛날 컴퓨터죠.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죠. 지금의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유명했지만, 예전에 이런 분들이 만든 이론들을 실행하려면 이 컴퓨터가 예전에 성능이 좋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인공지능이 암흑기를 2번 겪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공지능의 기술과 뭐 데이터, 폭발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기술들이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자, 애니그마도 기계 이름이 독일의 그 애니그마 만든 그 암호 기계인데요. 뭐 수수께끼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애니그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독일의 암호죠. 암호를 찾아내서 이분이 이제 알아내가지고 그 전쟁을 좀 일찍 끝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안타깝게도 여기 죽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독이 든 사과를 깨물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F의 로고가 이건데요. F의 로고는 앨런 튜링이 사과를 깨먹거나 그 사과를 이렇게 로고로 했다라고 하는데, 애플 측에서는 공식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해명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사람들은 앨런 튜링을 뭐라고 하나요? 오마주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튜링이 독사과를 로고로 했을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앨런 튜링은 컴퓨터 과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앨런 튜링의 인공지능의 아버지를 또 사실은 하면 존 메카시라는 사람입니다. 존 메카시, 수염 있는 털만 아저씨. 이분은 이제 미국 사람인데요. 이분 하면은 이런 거 있죠. 인공지능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70년대 때 노벨상으로 일컫는 컴퓨터의 노벨상. 그래서 이제 튜링상, 아까 앨런 튜링이죠. 앨런 튜링. 그래서 1956년에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1956년에 다트머스 학회 유명하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다. 교토상도 맞네요. 교토상 뭔지 궁금하네요. 교토상은 과학 기술 쪽에 좀 상이네요. 아까 그 기계 머신러닝, 그것을 이제 명령한 사람은 이제 아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서 사무엘. 여기 머신러닝 이렇게 검색이 되죠. 아서 사무엘. 인공지능의 한풍이었다. 1956년에 아서 사무엘 기계학습을 이렇게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1950년도에서 아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기계학습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쨌든 오래되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을 또 얘기하자면 톰 미첼이라는 사람인데요. 톰 미첼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90년대 이때도 약간의 인공지능의 두 번째 암흑기를 겪었을 때 같습니다. 이제 하드웨어, 이론은 있지만 하드웨어가 이제 발전이 좀 저조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프로그램 그 작업 태스크를 수행할 때 경험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그걸 이제 학습해서 퍼포먼스, 성능을 향상시키면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이다, 기계학습이다 라고 했고요. 결국 이제 기계학습이라 우리가 기계학습 한번 명명해 보자면, 기계학습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입력하지 않아도 아까 개나 고양이의 그 특징을 찾아내서 하는 것처럼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서 규칙을 찾아내는 것.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데이터와 학습이죠. 데이터 학습. 그래서 우리가 오렌지3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 데이터 70대, 7대3으로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이게 90년대 때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현대자동차 이런 기아자동차 이런 데서 TV에 애국가 나오면서 그 자동차를 이렇게 이제 기계들이 자동으로 조립하는, 그건 이제 보통 이제 자동화라고 하는데요. 이 자동화랑 또 이제 차이점은, 이게 예전에 인공지능 그 역사를 보면 그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그것과의 차이는 기계 학습, 머신러닝, ML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서 규칙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이제 자동화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입력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공장에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제 4차 산업혁명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공장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지금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저는 한 20년 동안은 10년?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직업은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우리나라도 대접을 잘 해주고 있죠. 요즘에 네이버라든지 쿠팡 이런 데서 연봉 1억 넘게 모셔간다고 하는데요. 최고로 지금 연봉 많이 준 데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고요. 미국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컴퓨터 과학자 이런 분들 굉장히 연봉으로 수십억씩 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이런 나라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들 굉장히 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지금 많이 기울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망해가고 있는 나라에서 인공지능 학습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제 4차, 5차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